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B급 바리스타의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B급 커피 이야기 제 151회. 안녕하세요. 바리스타 이씨 아저씨입니다. 네,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날이 선선해졌어요. 근데 진짜 진심 선선해서 요새는 좀 이제 에어컨을 틀지 않아도 살만한 이제 그런 때가 됐죠. 진짜 한 해가 이렇게 훅 지나가는 게 실감이 안 나는데, 진짜 봄이 왔다가 여름이 왔다가 이제 가을이 오고 뭐 좀 있으면 이제 또 이제 추석도 다가오죠. 너무 한 해가 빨리 가는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계절이 바뀌는 거를 실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하루하루를 보내시는지 참 궁금하네요. 자, 오늘의 커피를 한 잔 처음부터 다짜고짜 먹으면서 시작을 해볼까 그럽니다. 왜냐면 이제 막 눈을 뜨고 정신을 차려서 녹음을 하는 거라 조금은 멍멍하기도 하고, 일단 목이 좀 말라. 목이 좀 타. 그래서 커피를 한 잔 먹을 거야. 오늘 커피는 인스턴트 커피입니다. 가끔 제가 이제 인스턴트 커피 먹는 얘기를 이렇게 주변에서 하면 대부분 시큰둥하세요. 아니, 로스팅해서 커피 먹는 애가 맨날 왜 이런 가공 커피 사서 먹고 싸구려 커피들 막 이러느냐? 막 이런 얘기를 엄청 하시는데, 사실 이런 가공 커피를 먹어서 만족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았던 적은 많진 않아요. 분명 많진 않지만, 이게 커피 업종 관계자임과 동시에 이제 커피를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현재 어떻게 시장이 바뀌어가는지, 또 요즘에 이제 대기업이나 이런 가공 커피 시장이 어떻게 가는지 계속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먹어보시면 가격 대비 만족도가 나쁘지 않습니다. 이 커피 한 잔의 가격을 생각하면 저는 상당히 만족도가 높아서, 물론 단순하게 품질을 놓고 맛을 놓고 보기에는 조금 별로다 싶을 수도 있지만, 저는 상품성이나 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걸 같이 학원생들과 먹어보면 많이 놀라세요. 생각보다 맛있는 커피가 많구나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자꾸 먹는 거고, 새로 출시되면 이제 사서 먹으려고 하는 거죠. 이번에 동서식품에서도 이제 향이 첨가된 그 로스티 블랙 시리즈 말고 이제 과일 향이나 꽃 향들을 첨가한 그 플라워 뭐였는데? 제가 좀 검색을 해볼게요. 맥심, 동서식품 맥심 TOP 심플리 스무스 플라워 피니시. 그러니까 심플리 스무스 시리즈가 원래 있습니다. 맥심 로스티 블랙이랑 있는데, 이제 거기 그 라인으로 하나 더 첨가가 된 게 꽃향을 조금 담은 커피라, 요거를 이제 좀 사서 먹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천연 향료라고 이제 라벤더 향이라고 이 광고에는 써 있는데, 이제 그냥 궁금하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에티오피아 계열 커피들이 많이 그렇죠. 특히 내추럴 가공 커피들이 이제 꽃향이나 달콤한 향들이 나는데, 물론 뭐 콜롬비아 커피에서도 나고, 이제 가공 방법이나 이제 활용하는 어떤 커피의 추출법들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연출되는 커피가 있고 아닌 것들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에티오피아 커피들이 많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맥심 TOP 커피가 이제 이런 걸 또 어떤 형태로 연출했는지 궁금해서 이제 사서 먹으려고 그러는데, 아직 일반 마트에는 풀려 있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지금 편의점에 풀려 있어요. 편의점에. CU에 가니까 또 플러스 원 해갖고 이제 개당 2,000원 정도. 좀 가격이 비싸죠. 아무래도 처음 나오니까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이게 마트에 풀리면 이제 뭐 할인 프로모션 같은 거 했을 때 뭐 1,0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가격대 보통 살 수가 있어요. 그 보시면 지금도 마트 매대 가면 이제 심플리시무스 시리즈들을 좀 싸게들 이제 팔고 있어서, 뭐 시간이 지나면 싸지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편의점 같은 곳에서 이제 구매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런 커피를 먹고 있는데, 오늘 제가 비교해 볼 커피는 예전에 한번 비교했던 홈플러스 그 시그니처 블랙,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왔다는 골드 라떼를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블랙이랑 카페 라떼는 먹었는데요.
이제 이번에 새로 골드라떼라고 나와서 한번 궁금해서 먹어보려고 해요. 일단은 싸요. 이게 1,000원대입니다. 1,000원대. 그리고 양은 많아요. 390ml. 상당히 크죠? 그러니까 이걸 1,000원 정도에 팔면 사실 이제 고속도로 같은 데서 이 가격에 안 팔겠지만, 이제 여행을 가거나 좀 이제 가끔 당 땡길 때, 아니면 이제 졸음이 오거나 그럴 때는 사실 이만한 커피가 없어요. 일단 양도 괜찮고, 가격대도 싸고, 그런 면에서 이제 맥스웰 하우스의 이제 콜롬비아나 오리지널 블랙. 제가 좋아하는 커피죠. 요거랑 이 홈플러스 시그니처 블랙, 골드 라떼 세 가지를 한번 마셔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좋아하는 요 맥스웰 하우스 콜롬비아나 블랙부터 먹어볼게요. 뭐 이 제품은 제가 하도 많이 이제 비교군으로서 활용을 하다 보니까 뭐 특별히 이상하지도 않아요. 괜찮아. 물론 이제 물탄 맛이 좀 많아서 뭐 커피의 바디감이나 뭐 좀 어떤 균형감 잡힌 뭐 이런 건 없죠. 근데 약간 딱 맛이 어떤 맛이냐면 시중에 유통되는 좀 아라비카 그 스틱 커피들 있죠. 블랙 타입으로 나온 거. 그러니까 카누보다는 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카누는 이제 쓴맛이 많은데 이제 카누 시그니처는 좀 또 좋지만 일반적인 오리지널 카누보다는 오히려 이게 약간의 산미도 살짝 있고, 물론 물탄 맛의 연한 맛도 있지만 적절하게 쌉싸름한 뭐 이렇게 콜롬비아 커피 하면 느껴지는 그런 맛입니다. 오히려 그 어줍지 않게 볶은 콜롬비아 커피보다 훨씬 맛있어. 이 구수한 느낌도 살짝 있고요. 쌉싸름한 느낌이 그렇게 이제 싸구려 같이나 이제 탄향 이런 것처럼 연출이 안 되니까 먹으면 좀 연하고 물탄 느낌은 있어도 그냥 괜찮다 하면서 한번 먹을 수 있는 그 정도 돼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엔 그렇다 이거죠. 자, 또 하나의 커피는 이제 홈플러스 시그니처 블랙. 자, 맥스웰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몬델리지 인터내셔널 그룹의 상표이고 라이센스하에 사용한다는 걸 항상 말씀드렸고요. 지금 이 오리지널 블랙은 이제 100% 콜롬비아산 원두로만 써 있어요. 약간의 합성 향료나 이제 비타민 C 뭐 이런 것이 첨가가 돼 있어서 실제 내려 먹는 커피와는 좀 느낌이 좀 다른데, 일단 이것을 보시면 제조원이 OKF 음료로 돼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동서식품인데 동서식품에서 직접 제조한 게 아니라 외주를 준 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OKF 음료라고 써 있습니다. 뭐 뒤에는 이제 F1, F2로 나눠져 있는데 오일 음료에서도 이제 제조를 같이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요 커피도 이게 OKF 음료입니다. 일단 요 100% 아라비카 시그니처 블랙, 얘는 이제 브라질 블렌딩 커피로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브라질 블렌딩이라고 그러면 브라질산과 다른 커피를 섞었을 가능성도 있고, 브라질에 농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이 농장에서 커피들이 이제 거래가 되고 나면 이렇게 짜투리 생두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짜집기로 이제 모아놓고 브라질이다라고 해서 이제 단종처럼 팔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래서 이제 싱글 오리진이라는 개념이 또 들어온 겁니다. 네가 뭘 좀 아느냐?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실제 그렇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뭐 농가를 직접 찾아가서 뭐 어줍지 않게 뭘 해봤겠습니까? 안 해봤어. 일도 몰라. 일도 모르는데 그냥 주워 들은 게 그래. 그러니까 이제 생산 농가에서 우리가 이제 과일들도 그러잖아요. 과일들도 상품성 좋은 거 예쁜 거는 상품 출하할 때 예쁘게 포장하고 그래서 팔다가 이제 좀 짜투리들 조금 모양 안 예쁘거나 조금 뭐 이렇게 멍들고 그런 거는 뭐 이제 싸게 넘기지 않습니까? 그 주스용들로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귤도 상품 좋은 거는 다 이제 박스에 담아서 이제 막 농장 이름 달고 판매가 되는데, 짜투리 이런 것들은 한 곳에 모았다가 뭐 귤 가공하는 업체들 있죠. 뭐 잼을 만든다든가 주스 만드는 쪽으로 이렇게 싸게 넘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이미 기사를 통해서도 그런 것이 나와서 뭐 제가 잘 모르는 걸 수도 있는데 그냥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 면에서 커피도 상당히 유사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제품은 일단 뭐 들어있는 게 많아요.
혼합제제부터 해서 뭐 탄산칼륨, 탄산수소, 나트륨, 폴리스리, 폴리소르베이트. 아씨 어렵다. 아무튼 그렇고요. 이거는 OKF 음료 앞전에 얘기했던 동서식품 거와 똑같은 곳에서 제조합니다. 유통 판매는 일단 홈플러스에서 판매하고 있고요. 이건 홈플러스에서 구하는 커피예요. 일단 전통 브라질 원두를 사용했다라고 써있고 드립 방식으로 추출하여 풍미가 업됐다라고 써있는데 한번 볼까요? 일단 캔 타입이라서 요즘 알루미늄 가격들 많이 올랐는데 알루미늄이 많이 오르고 있죠. 네, 소비도 많이 되고 있어서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가 있어서 뭐 관련 주들도 좀 반등했었죠. 저 개인적으로는 이 시그니처 블랙보다는 콜롬비아나 오리지널 블랙이 좀 더 제 입맛에 맞아요. 그거는 아마 조금 더 깊이 있는 느낌이 나는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뭐 살짝 산미와 이 쌉싸름한 맛이 연출이 되는 것 같은데 브라질 커피인 요 시그니처 블랙은 같은 회사 라인이지만 조금 더 무게감이 있으면서 브라질스러운 그 뒤에 그냥 쌉싸름한 맛이 그냥 잘 연출됩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브라질 커피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브라질 커피 하면은 너무 맛이 너무 많이 먹었고 평범하게 먹어서 그런 걸 수도 있죠. 만약에 희소했다라면 분명히 이 커피가 접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더 가치가 있을 수도 있는데 항상 그렇잖아요.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너무 많이 자주 먹으니까 이게 너무 식상한 거야. 뭐 그런 면에서 콜롬비아 커피도 그렇지만 사실 콜롬비아보다는 브라질 커피가 시중에 더 많이 익숙해서 저는 그래요. 저는 뭐 학원에서도 뭐 브라질생도 뭐 콜롬비아생도 여러 차례 로스팅 하고 있지만 먹을 때마다 사실 배전도에 따라 차이점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고 있는 배전도 뭐 시티에서 푸시티 정도까지만 가도 그냥 무난해요. 그냥 구수하고 쌉싸름한. 그리고 만약 앞전에 시티 정도로 가면은 조금 더 산미 돌고 약간 구수한 느낌. 뭐 그런 일반적인 평이한 맛들. 뭐 묘하게 원산지마다 조금 다르긴 하는데 사실 커피를 정말 잘 아시는 분들 아니면 로스팅 포인트가 사실 비슷비슷했을 때 맛이 좀 뭔가 명확하게 다르다라고 느껴지기가 어려울 때도 있어요. 특히 중남미 커피들이 워낙 비슷비슷하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분간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아무튼 지금 이 커피는 상당히 우리가 익히 아는 그런 맛이 잘 무난하게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커피가 이번에 새로 나온 골드 라떼인데요. 일단 얘도 브라질 원두를 쓰고 있고 모두가 좋아하는 둘둘셋 밸런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둘둘셋 그러면은 옛날에 설탕 둘, 프림 둘 맞나? 그거 아닌가? 잘 모르겠네. 옛날엔 설탕, 프림하고 또 뭐 들어갔죠? 근데 내가 알기로는 맞다 커피죠. 커피 둘, 설탕 둘, 커피 둘, 프림 둘, 설탕 셋? 뭐 이건가? 기억도 잘 안 나. 아무튼 옛날에는 그 병에 담긴 커피 있잖아요. 통에 담긴 커피가 있었어요. 이 가공 커피들이. 그러니까 맥스웰 지금도 나와요. 맥신 같은 거 병에 담긴 게 나오는데 그걸 이렇게 스푼으로 2스푼, 그다음에 설탕 2스푼, 뭐 크림 3스푼,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었거든요. 실제로 집에서도 많이 했었죠.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 게 손님들이 오시면 할아버지랑 함께 살았는데 할아버지의 손님들이 옵니다. 뭐 뭐 기업하시는 분들 이렇게 오시면 인삼차 아니면 커피를 이렇게 둘둘 셋 이렇게 어머니가 타드리는 걸 옛날에 많이 봤죠. 자, 요 제품들을 보면 일단 식물성 크림이 들어가 있고 야자 경화유라고 써 있어요.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뭐 섞였다고 돼 있네요. 탈지 분유 들어가 있고 커피 추출물 브라질산 들어가 있고 유화제, 혼합제제 하여튼 오씨 뒷담 많이 들어갔어. 진짜 많이 들어갔어요. 종류가 너무 많아. 일단 OKF 음료에서 만들었고요. 이게 그냥 라떼도 있어요. 근데 그때 별로였거든요. 얘도 어떤가 한번 볼게요. 한번 맛이 어떤가 볼게요. 오,
이게 그냥 라떼보다는 때깔이 좀 더 좋아. 그거 약간 진흙탕 같았거든요. 옛날에 이 홈플러스에 나오는 시그니처 이 카페 라떼는 약간 진흙탕물인데, 어, 달아. 근데 그거 있죠? 코코넛 밀크처럼 이 느끼한 맛 플러스 묘한 물맛이 있어요. 향이 상당히 세요. 향이. 여기도 써있다시피 탈지유랑 야자 경화유라고 들어가 있잖아요. 요 야자수가 그거잖아요. 코코넛. 그 야자수 열매가 코코넛 아니야? 맞죠? 그 맨날 마트 가면 있는 거 코코넛 밀크. 약간 그 맛 진짜 나요. 진짜. 진심. 이게 그건 거 같은데? 야자 경화유라고 써있는데 약간 코코넛 밀크 비슷한 거 그거 넣은 거 같아요. 그 느끼느끼하면서 묘한 맛들이 나는데 제 취향은 아니야. 내 취향은 아니야. 이거 왜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우유를 좀 타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요새 맨날 먹는 메일 우유 한번 타볼게요. 네. 이게 묘하게 또 우유를 좀 타주면 맛있을 수가 있거든요. 우유 타니까 맛있다. 진짜 우유 타면 나름 매력 있어. 이런 가공 커피들이 좀 물탄 맛들이 많거든요. 특히나 원유보다는 여기도 써있지만 탈지 분유, 탈지 분유밖에 없네. 원유는 안 들어있네. 크림 이런 게 들어가다 보니까 되게 맛이 묘하게 물 탔는데 느끼하고 그래요. 차라리 이럴 때 우유를 좀 타주면 상당히 맛이 좋아져요. 훨씬 맛있어. 훨씬 진심 훨씬 맛있어. 요 콜롬비아나 블랙 같은 것도 먹다가 이렇게 좀 귀찮으면 귀찮음이 아니라 좀 속쓰리면 이렇게 우유 딱 타는 거야. 괜찮어. 먹을만해. 요 브라질 것도 이제 이렇게 우유를 살짝 타는 거지. 이렇게 되면 블렌드 커피가 되는 건가? 뭐 별거 있어요? 네. 커피가 사실 정말 잘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냥 하기는 좀 쉬워요. 그냥 내 맘대로 하면 돼. 진짜 커피를 진짜 잘하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커피는 진입장벽이 낮아요. 그냥 먹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거 되게 만만하게 생각하거든요. 뭐 골목식당 같은 프로그램도 보고 맨날 먹거리 프로그램들 많이 보니까 어차피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많이 먹고 매일같이 접하는 것들이 좀 만만하게 보이죠. 사실 커피도 제가 수업을 지금 로스팅 반 수업을 지금 2개 반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많이들 처음에 로스팅을 두려워하십니다. 왜냐면 안 해봤기 때문에. 사실 바리스타들 중에서도 로스팅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잘 없어요. 왜냐면 로스터기를 만져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근데 실제로 이 로스터기를 만져서 써보시면 되게 단순해요. 진짜 써보면 그냥 여러분들이 후라이팬에다가 뭐 그냥 스팸 한번 굽거나 뭐 참깨 볶는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물론 구조는 다르지만 단순한 논리로 보면 드럼 안에 있는 생두에 열을 전달을 해서 균일하게 볶아주는 게 로스팅이거든요. 뭐 배기를 해서 향을 얼마나 빼주고 뭐 체프를 얼마나 잘 빼주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단순한 구조를 보면 열을 전달해서 볶아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사실 실습을 해보시면 지금 제가 있는 반이 한 10여 차례 로스팅을 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다른 원두로 로스팅을 해서 물론 생두를 다 가져가서 드시기도 하고 학원에서는 이제 일정한 추출 후 테스트만 거치죠. 왜냐면 코로나라 뭐 커핑 같은 걸 할 수가 없어요. 원래는 해도 제재는 없는데
괜히 했다가 문제가 생길까 봐서 저는 지금 커핑을 하지 않아요. 학원에서는. 왜냐면 많은 사람이 모여 있고 뭐 문을 아무리 환기를 잘하고 했다고 해도 혹시나 또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커핑을 했을 경우 문제시 될 수도 있어서 지금 커핑만 안 하고 그냥 추출 후에 이제 테스트만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조심하죠. 다들 서로 이제 간격 유지도 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몰래 몰래 커피 먹고 말할 때는 마스크 쓰고, 참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힘들어요. 수업하는 게 힘든데, 실제로 로스팅을 하신 이제 젊은 친구뿐만 아니라 이제 어머님들도 많이 하세요. 진짜 지금 제가 있는 바는 68세 어머니까지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 수업하기가 수월하진 않죠. 젊은 애들처럼 뭐 알아서 촉촉촉촉 하는 건 아닌데, 이제 어머님들도 이제 곧잘 하세요. 진짜 68세, 67세 이래요. 지금 어머니가 이제 많이 있는 어머님 반이 있어요. 로스팅 반에. 그러니까 이 로스팅 반은 이제 실업자들이나 이제 실제 이제 카페 창업을 할 목적을 두는 분들이 들어오는 반이죠. 그러니까 물론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생각 외로 나이대가 많으신 분들도 계세요. 물론 젊은 친구들도 있어요. 20대에서부터 30대도 많은데, 신기하게도 로스팅을 해보면 자신감도 붙고 생각만큼 어렵지가 않으니까 퀄리티가 곧잘 나옵니다. 아, 진짜로.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도 맛있게 잘 나와요. 그래서 이제 다들 그래요. 아, 내가 해도 이렇게 맛있는데 밖에서 파는 커피가 왜 이렇게 그 모양이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맛을 일정하게 꾸준하게 내주는 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 번 볶아서 먹는 건 괜찮은데 그 맛이 매번 볶을 때마다 일정하게 나오는 게 어렵고, 또 이제 괜찮은 상품에 생두를 매입을 해서 쓰는 것도 이제 쉽지가 않죠.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면 많이 공감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로스팅은 하는 건 어렵진 않아요. 단순히 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정말 잘하는 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음식도 그렇듯이 커피도 그렇고 하는 것 자체가 어렵진 않은데, 그거를 남과 경쟁에 있어서 우위에 설 만큼 잘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실제로 바리스타들이 로스팅을 하고 싶어 하지만 할 여건이 안 돼요. 왜냐면 로스터기는 주로 그 로스팅을 담당하는 사람이 이제 보통 하는데, 그 직원을 뽑아서 쓰기보다는 이제 사업주 본인이 보통 하거나 뭐 전문 로스터들을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접근할 만한 기회가 아직까진 적어요. 아무래도 머신기 앞에 서기는 쉬워도 로스터기 앞에는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 로스터기를 만져볼 기회가 워낙 없어서 로스팅이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거리감을 많이 갖고 계세요. 대다수의 그러니까 바리스타들이. 그러다 보니까 커피는 많이 뽑아도 로스팅을 해볼 기회도 없고, 뭐 로스팅을 해본 사례도 없는 게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학원을 오게 될 수밖에 없고, 물론 뭐 요 근래에는 로스터기를 빌려주는 렌탈하는 그런 업체들도 생기고 있어요. 아마 인터넷 같은 데다가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뭐 로스팅룸 대여, 로스터기 대여 이렇게 해갖고 뭐 시간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뭐 한두 시간에 얼마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로스터기의 이제 가격이나 뭐 성능, 그리고 이제 뭐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른데 검색해 보면 나와요. 서울 쪽에도 있어요. 아마 이렇게 검색해 보면 진짜 나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홈 어디 있냐? 검색이 생각보단 있는데 정확하게 가격이나 이런 게 나와 있지 않네요. 하나 그나마 있는 게 공유 로스터리 카페 해놓고 관악구 봉천로에 하나 있고요. 보면 공간 대여가 시간당 5만원, 로스터기 및 로스팅룸 대여 시간당 2만원 써있네요. 그러니까 싸지는 않아요. 공간을 빌리는 게 5만원, 공간이 5만원이고 로스터기나 로스팅룸 대여는 시간당 2만원이네요. 그러니까 보통 로스팅 한번 하면은 이제 1시간 정도면은 물 키로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이제 학원 같은 경우에 이제 태완 로스터기를 보통 많이 써요. 뭐꼭 태완을 써야 된다는 보장은 꼭 필요는 없는데, 워낙 가격이 싸니까 그 로스터기 중에 이제 태완 로스터가 이제 THCR 01이 이제 1.5kg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1kg라고 대충 얘기하는데
요게 800만 원대 정도 돼 있어요. 셀 모델이. 그러니까 뭐 비싸봐야 1000만 원대 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태완 로스터기를 이제 학원들이나 이제 개인 카페도 많이 쓰죠. 워낙 가격대가 접근하기가 무난하니까. 뭐 사실 비싼 거 쓰고 싶지 누가 싼 거 쓰고 싶겠어요. 근데 그만큼 쓰기 편하니까 이제 많이 쓰시는데, 요게 보통 300g에서 400g 볶는데 한 5분이면 돼요. 그러니까 예열되어 있을 때. 예열이 안 돼 있을 때는 토탈 한 12분 정도면 이제 한 패치 정도 볶습니다. 뭐 나는 한 패치가 1kg다. 그럼 1kg라고 해봐야 사실 뭐 5, 6분? 뭐 그렇게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금방 볶아요. 그러니까 뭐 한번 볶아서 이제 테스트까지 할 거 생각하면 한 2시간 정도면은 여유가 있죠. 한 2시간 정도면 한 서너 가지 커피 볶아갖고 이제 실제로 이제 맛도 보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시간당 2만 원이면 2시간이면 4만 원. 거기에 뭐 생두 사고 뭐 하고 그러면 한 돈 10만 원 깨지고. 그러니까 뭐 사실 하고 싶은 거에 비해 돈 10만 원이면 꼭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 이제 부담이 없지 않아 있죠. 뭐 시간당 2만 원 정도면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은데 이게 작년도의 댓글이더라고요. 아무튼 좀 찾아보시면 시세나 형성되어 있는 가격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이거는 로스터기가 어떤 로스터기가 설치되어 있느냐에 따라 또 이제 공간이나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 가격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 아무튼 있어요. 있어요. 근데 뭐 이 정도까지 해서 하려는 사람이 없죠. 왜냐하면 로스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어느 정도 교육을 받아야 이제 이런 것도 빌려서 하지. 생 초보가 갑자기 생뚱맞게 로스터기를 빌려갖고 하기에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이제 무모함과 용기는 많지 않다 보니까 확실히 이 로스팅이 접근성이 이제 아무래도 뭐 바리스타나 에스프레소 추출이나 드립커피에 비해서는 떨어져요. 그러니까 장비를 만져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는 거죠. 근데 해보시면 로스팅도 한번 해볼 만하다. 그래서 실제로 카페 창업을 로스팅 카페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리면 다 이런 말씀 하세요. 어, 내가 좀 더 노력해서 내가 로스팅 좀 공부 더 한 다음에 내가 로스터기 사갖고 카페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세요. 물론 내심 겸손을 떠시죠. 내 좀만 더 아무래도 좀 더 공부해야 되겠죠? 뭐 이러면서 그러는데 그래서 로스터리 카페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해보니까 별거 아니거든 자기 생각에.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커피가 분명히 이 시도하고 해보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지만 그걸 상품성 있게 만드는 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같은 똑같은 마음을 갖고 카페를 차리는 분이 대다수예요. 제 주변에도 많아요. 한 로스팅 뭐 한 2개월 정도 공부하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런 클래스를 마치면 지가 이제 좀 할 줄 아는 것 같거든. 실제로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겸손을 떨지만 나도 이제 할 줄 알겠다 이런 마음이 많이 강해져요. 그리고 내가 해서 먹은 커피보다 내가 만들어서 추출해서 이제 내려 먹은 커피가 밖에 나가서 유명하다는 커피보다 맛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거는 사실 좀 뭔가 문제는 있죠. 그만큼 이제 사업장들이 좀 안이하게 뽑는 것도 있는데 확실히 이제 콩바리를 많이 받아요. 콩의 어떤 가격대나 퀄리티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제가 이제 로스팅반을 수업하면서 일반적인 뭐 컨벤셔널 등급부터 프리미엄 등급까지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학원에서는 스페셜티 등급은 잘 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제 비싸지니까. 키로당 뭐 2만원, 3만원, 뭐 최소한 18,000원짜리를 쓸 수가 없어요. 학원에서 안 사줘요. 그 정도는. 그러니까 보통 만원대 언저리, 뭐 11,000원, 12,000원, 좀 올라가야 한 13,000원까지도 이제 쓰는데, 뭐 16,000원, 18,000원, 2만원짜리는 안 사준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제 인원이 많다 보니 1kg만 살 것도 아니고, 최소한 한 클래스당 뭐 10여 킬로는 사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 수업할 때 단가가 올라가니까 쉽게 안 사주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학원생들이 자기가 사갖고 와서 이제 로스팅 연습을 합니다. 궁금한 것들은.
그럼 최근에 이제 더블 아나에어로빅 이제 원두들도 생두도 사오신 분이 계세요. 한 3만 원대 형성되어 있는 가격. 뭐 에티오피아 내추럴 지원 등급의 이제 스페셜티 원두들, 생두들, 뭐 한마디로 키로당 18,000원, 뭐 세일해서 15,000원, 16,000원 이런 걸 사오신단 말입니다. 이제 볶아 보니까 상당히 퀄리티가 좋아요. 어머니들이나 이제 젊은 친구들이 볶아 봤을 때. 그리고 이제 또 할만하거든. 야, 씨, 내가 볶아도 향이 이렇게 뿔뿔 나고 퀄리티 극상인데, 나도 창업하면 되겠는데? 이런 마음들 많이 갔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스터리 카페를 차리는 거예요. 나도 하면 될 것 같아서. 뭐 카페도 그렇지만 나도 해도 될 것 같으니까. 근데 그 정도 남들과 똑같이 내면 사람들은 가격 경쟁력으로서 밀고 나가지 못하면 사실 품질로서 우위에 서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다른 사람이 볶아도 딱 그 맛은 나오니까요. 그만큼 로스팅이나 이 커피는 접근하기도 쉽고 충분히 시도는 해볼 수 있지만 그거를 상품성 있게 만들어서 경쟁력에서 우위에 서는 건 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잘 나온다고 해서 좀 너무 이렇게 쉽게 보시면 안 돼요. 네, 그런 면에서는 잠깐 제가 또 헛소리를 좀 짓거렸고요. 또 댓글 소개하면서 또 넘어가야겠죠? 네. 또 그래도 다행히 우리 와이호님이래. 우리 와이호님이 요새 댓글을 안 달아서 갑자기 와이호님 생각났나봐. 아무튼 제 방송을 항상 청취해주시는 우리 바이러스님이나 또 와이호님, 또 옛날 우리 또 지금 탈출무님, 엑시트 도원님, 기타 우리 하도 댓글을 안 다니까 다 잊어버렸어. 하도 오래돼서 나 다 잊어버렸어. 우리 단골들 어디 갔어? 아무튼 감사해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감사하고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이제 힘이 납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댓글 남겨요. 진짜 오랜만에 다루셨어요. 한 3개월 된 것 같아. 그 사이에 오리진과 이디야 RTD 커피도 이것저것 사 마시고 사진도 찍었는데 후기를 못 남기고 몇 달이 지났어요. 홀 사용 금지일 때도 그랬지만 일회용품 사용도 카페에 제약이 많은 것 같아 늘 좀 아쉽습니다. 직원이나 알바생들은 설거지가 더 싫겠지만 오너들은 금액의 문제도 있고 당연히 환경 문제도 있으니 매장용 잔을 권유합니다만 사실 손님들이 열의 9은 다 일회용 잔에 달라고 하세요. 맞아요. 진짜 점심시간에 다른 식당에선 어떻게 공용 숟가락, 젓가락, 그릇 사용하시는지 약간 화가 날 때도 있었지만 코로나로 더 핑계도 없어졌네요. 코로나 이전에 규제할 때는 드시다가 나가시면서 테이크아웃으로 옮겨달라 하셔서 바 안에 동선도 또 꼬이고 늦어지고 그건 그런 대로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것대로 원가 차이가 생기더라도 올해 상반기부터 카페 모든 제품을 친환경으로 바꿨는데 우와 대박이다. 이거 돈 많이 들 텐데 이것도 맞는 방법인지 늘 고민되네요 라고 댓글 달아주셨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탈출무님. 또 제가 댓글을 또 달았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또 탈출무님이 카페를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제가 방송에서 좀 업주 입장에서 좀 제가 업주 입장이 아닌 그냥 소비자 입장으로 얘기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실제로 카페에서는 일회용 컵을 쓰는 거를 더 편해하세요. 물론 어떤 분은 돈 든다고 재활용하시는 분도 있는데 진짜 제가 경악을 했죠. 진짜로 이 컵값이 이 플라스틱이 좀 비쌉니다. 여러분 플라스틱 컵 비싸요. 그거 단가. 그 보통 박스당 1000개 들어있잖아요. 그럼 종이컵이 보통 3만원에서 5만원이면 보통이 이제 무지컵이 그럼 이제 그 무지 그 컵이 이제 사이즈에 따라 틀립니다만 보통 7만원에서 한 10만원 선이거든요. 물론 이제 프랜차이즈는 로고 찍어놓고 더 받아요. 진짜 제가 다 경험했으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에서는 이런 컵 쓰는 게 조금 부담돼요. 단가가 워낙 비싸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유리잔이나 이런 걸 쓰는 걸 더 선호하시고 어떤 분은 그래도 편하니까
뭐 설거지나 이런 또 뒷정리하는 게 좀 귀찮으시면 이제 이런 일회용 컵 쓰는 걸 더 선호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조금은 편하게 생각하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탈출무님이 저랑 조금 생각이 다른 줄 알았어요. 그냥 저는 뭐 그냥 그렇잖아요. 제가 뭐 아무 생각 없이 막 얘기하니까 저도 그렇게 뭐 사려가 깊은 아저씨는 아닙니다. 진짜 모질이에요, 모질이. 모질이 중에 상모질인데, 댓글을 또 달아주셨어요. 우리 탈출무님이. 아, 저도 이씨 아저씨 생각에 무척 동의한다는 뜻으로 적은 댓글이랍니다. 가게에서 의지를 갖고 시행해도 손님들이 따라주지 않는 게 늘 불만이라면 불만이라, 왜 설거지를 손님들이 하는 것도 아닌데 일회용 컵을 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유,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이 계셔서 반가운 마음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제가 뭐 여러분들이 뭐 저랑 생각이 다르다고 그래서 진심 뭐 나한테 왜 그래? 뭐 이런 생각 갖는 거 없어요? 뭐 만약에 저한테 생각이 다르다고 쓰셔도 저는 이해해요. 저는 진짜 뭐 실제로 카페를 운영하면 저랑 생각이 다른 분들 많이 계시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라는 측면으로 받아들이지, 뭐 여러분들이 저랑 생각 다르다고 속으로 뭐 비꼬거나 뭐 삐딱하게 바라보진 않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저는 그냥 약간 흘려 듣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로 좀 예민한 게, 업주 입장이랑 소비자 입장이 상당히 달라요. 왜냐면 이 소비자는 소비를 하기 위한 목적성에 중점을 두지만, 이 업주들은 이제 이제 수익을 거둬들이는 기업의 입장과 비슷합니다. 왜냐면 이윤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물론 자기 만족과 뭐 어떻게 보면 조금은 자기의 어떤 그 희생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돈 벌려고 자영업하지 뭐 그냥 막 퍼주고 나누려고만 자영업하는 사람이 어딘가 있겠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아니잖아요.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거를 되게 중요시 여길 수밖에 없죠. 근데 사실 테이크아웃 잔이 비싸요. 그리고 그런 거를 한 번 쓰고 버리는 것도 되게 낭비예요, 진짜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테이크아웃 한 번 쓰고 버리는 것보단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컵 쓰는 게 어떻게 보면 유용하죠. 그런 면에서는 그 손님들이 컵을 들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계속 쓸 수 있게. 그러니까 텀블러가 아니더라도 계속 쓸 수 있는 잔을 들고 가서 한 번 쓰고 버리지 않게끔 유도를 하고, 그래야 이게 좀 친환경적인 사업이 고려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새 가보면 플라스틱 컵이 아니라 종이컵에 주시는 카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스인데 종이컵에 줘요. 왜냐면 아이스는 플라스틱이라 좀 덜 영향을 받겠지만, 종이컵은 안에 코팅이 돼 있거든요. 물론 그것도 코팅된 게 뭐 건강엔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코팅되어 있는 종이컵에 아이스 음료를 담아서 이렇게 컵홀더랑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잔에 주시더라고요. 이걸 제가 어디서 알았냐면, 제가 지난주 일요일이죠? 일요일 날 공릉동을 갔어요. 공릉동. 공릉동 아세요? 저기 태릉 7호선 라인 태릉 넘어가서 있는 쪽. 노원구죠, 노원구. 한국과학기술대학도 있는 쪽인데, 사실 이 노원구 쪽이 서울 끝동네라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인접해 있는 지역은 아니에요. 물론 많이 살죠. 그 동네 많이 사는데 저는 자주 가던 동네는 아니었어요. 근데 여길 간 이유는 이제 새로운 시장도 좀 보고, 또 잘 안 가다 보니까 분위기가 어떤지도 모르잖아요. 제가 뭐 다 합니까? 제가? 그러다 보면 이제 제가 놓치는 것도 있겠다 싶어서, 노원구도 한번 가보자. 그래서 거기 이제 도깨비 시장이라고 있어요. 뭐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뭐 볼거리나 뭐 먹거리가 제 기준에는 별로였는데, 이게 경춘선 숲길이라고 그래서 그 홍대 쪽에 있는 경의선 숲길이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 보시면 철길 따라 쭉 가면 이제 나무도 우거지고, 이 양쪽에는 이제 카페들이나 이제 먹거리 집들 같은 게 있는데, 이제 가다가 이제 표준 커피라는 곳을 가게 됐어요. 뭐 처음부터 목적을 둔 건 아니고, 뭐 커피를 맛있다는 집들을 찾아보다 뭐 괜찮다는 평을 듣고서 이제 가게 됐죠. 참고로 저는 이제 테이크아웃을 했고요. 저는 되도록이면 실내에서 잘 안 먹어요. 뭐 코로나가 이제 많이
확산되고 있다 보니 안에서 먹기가 상당히 부담도 되고, 되도록이면 다 포장해서 갖고 와서 먹든가 이제 테이크아웃해서 다 나갑니다. 아 진짜로요? 제가 거짓말 하는 거 아니라 실내에서는 되도록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먹을 수밖에 없는 거, 뭐 냉면 이런 거는 포장해 올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먹고 나오는 거죠. 근데 뭐 이제 뭐 피자, 그리고 뭐 이제 그 뭐 탕 이런 것들은, 뭐 찜 이런 건 이제 포장해 갖고 와서 이제 집에서 이제 식구들이랑 같이 먹는 편인데, 여기를 갔는데 일단 카페는 작습니다. 그리고 뭐 약간 인스타 감성 카페라고도 누구는 써 있는데, 그냥 내 취향에는 그닥 뭐 이렇게 뭐 인스타 감성스럽진 않아요. 근데 약간 좀 앤틱해요. 카페 안이 빈티지스럽고, 뭐 이렇게 갤러리 카페처럼 사진이나 그림도 있고 책들도 있어서 느낌은 되게 아늑하고 좋았어요. 일단은 여기가 남자 사장님이신 것 같더라고요. 일단 제가 먹은 거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었고요. 가격이 3,5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테이크아웃 한다고 따로 할인을 해주진 않았습니다. 뭐 여기는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밀집돼 있고, 또 이제 놀러 오시는 분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이크아웃 하면 세일 해주셔도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좀 아쉬웠습니다. 제가 갔을 때 일단 남자 사장님이 계셨는데, 나이대는 이제 저랑 비슷한 것 같진 않고 이제 50대 초중반 정도로 보였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40대 후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또래로 느껴지진 않았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럴 수도 있죠. 네, 제 또래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40대에서 50대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켰고요. 뭐 항상 그렇듯이 전 가장 기본 커피를 먹습니다. 뭐 이제 궁금하니까 뭐 장비들도 얼핏 봤는데, 일단 메저 슈퍼졸리를 쓰는 걸 보고 상당히 오래된 듯한 카페 느낌이 난다. 그러니까 뭐 상거리 다방이나 좀 이제 커피에 중점하는, 이제 커피 퀄리티로 승부하는 카페들이 이제 장비들 뭐 비싼 거 놓고 쓰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머신기는 잘 안 보였고요. 그라인더는 메저 슈퍼졸리를 쓰는 것 같아서 조금은 생소했어요. 이렇게 장비빨을 별로 생각하지 않는 분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원두에 대해서 좀 물어봤죠. 이 집은 어떤 원두를 쓰세요? 라고 이제 제가 마실 커피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처음에는 두리뭉실하게 저희는 4가지 원두를 블렌딩해서 쓰고 있어요 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불친절한 카페는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뭐 엄청 친절한 카페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뭐 손님 응대는 쏘쏘 하셨고요. 근데 뭐 이렇게 워낙 친절하세요라고 써 있어서 저는 좀 뭔가 더 그렇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평범하게 이제 좀 주문을 응대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고, 보통은 카페들 가보면 이제 자기네들이 어떤 원두를 쓰는지 이런 좀 친절한 설명도 좀 기대했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또 두리뭉실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이제 또 궁금하잖아요. 어떤 원두가 들어가는지. 일단 맛을 보기 전이었어요. 맛을 보기 전이라 보통 세네 가지를 많이 섞긴 하지만, 사실 세네 가지를 섞어서 맛있게 하기는 좀 어려워요. 블렌딩이라는 게. 커피 좀 해보시면 알 거예요. 이게 쉬울 것 같은데 블렌딩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제가 학원에서도 블렌딩 교육을 하는데,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거랑 실제로 볶아서 먹어보면 상당히 다르거든요. 일단 말씀해 주시기로는 처음에는 얘기를 안 하셨는데, 그럼 어떤 원두를 베이스로 쓰시나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처음에는 브라질과 인도네시아를 얘기하다가 과테말라와 칠레까지 4가지를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직접 로스팅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그 안을 제대로 못 봐서 로스팅 룸은 못 봤어요. 저는 그랬어요. 일단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3,500원이니까 비싼 가격은 아니었어요. 비싼 가격은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또 싼 가격도 아니죠. 그 정도 3,500원이면 그냥 준수한 가격? 뭐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커피에 대한 정보는 이제 제가 물어봐서 그나마 이제 답변을 들을 수 있었고요. 조금 더 친절하게 사용하는 원두에 대해서 소개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기재가 돼 있지 않았어요. 그냥 뭐 음료 가격 정도만 표시가 돼 있었고,
따로 어떤 자세한 설명은 없었는데, 일단 커피 맛을 말씀드리자면 이 조합의 느낌에 무난한 커피 맛이었어요. 그러니까 산미가 튀지는 않고요. 어떤 분은 댓글에 산미가 많이 튄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커피를 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산미가 튀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 보통 산미가 많이 느껴지는 과일 맛 커피들, 새콤달콤한 커피들이 많다 보니 이 정도는 그냥 전통적인 맛이라고 느껴질 만큼 산미는 무난했고요. 전체적으로 중간과 끝까지의 밸런스는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먹기가 딱 괜찮은 커피였습니다. 근데 뭔가 특별함이 느껴진다거나 어떤 향미나 풍미가 많이 느껴지는 그런 커피는 아니었어요. 왜냐면 사용하는 원두도 보시면 뭐 인도네시아, 뭐 과테말라, 브라질, 그리고 칠레 이런 네 가지 커피는 조금 진짜 스페셜할 만한 요소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는 뒷맛이 쌉싸름하고 홍차 계열의 느낌이 난다든가, 그러니까 차 느낌이 나는 커피나 전체적인 균형감과 밸런스, 말 그대로 균형감, 밸런스를 더 중요시하면서 무난한 맛을 표출하는 거죠. 그래야 라떼로 쓰기에도 전체적으로 고소한 맛이랑 균형감이 잘 살아서 먹기가 무난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메리카노나 라떼용을 같이 쓰려고 하시는 의도에서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아무튼 커피 맛은 좋았어요. 3,500원짜리 커피로 그래도 만족스럽게 커피 한 잔을 다 마셨죠. 들고 다니면서. 근데 이 집이 종이컵에다 나와요. 근데 종이컵이 컵홀더랑 일체형으로 돼 있는 컵으로 주시더라고요. 이게 컵홀더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이컵인데 종이컵 홀더랑 종이컵이 일체형으로 돼 있고 거기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담아서 플라스틱 리드로 덮어서 주셨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종이컵을 활용해서 아이스를 주는구나. 어떤 데 가보시면 이제 플라스틱 컵에다가 종이컵 껴갖고 이제 뭐 환경을 좀 오염시킬 수 있는 컵을 2배로 사용하는 소비하는 경향이 좀 많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조금 이제 의식하셨는지 종이컵을 그냥 활용하면서 환경도 조금 생각해 보고 조금 더 이제 좀 종이컵으로 하면 또 이제 금방 젖을 것 같으니까 컵홀더랑 일체형으로 돼 있는 그런 커피를 쓰는 카페를 이제 저도 느껴본 거죠. 그러니까 종이컵으로 돼 있는 걸로 나가는 건 다른 데서도 많이 썼는데 종이컵에다가 종이컵 컵홀더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컵으로 준 건 이 집이 처음이었어요. 물론 제가 잘 안 당겨서 그럴 수도 있죠. 제가 뭐 전국에 있는 모든 카페를 다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컵홀더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컵을 좀 검색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요. 이제 지금 요게 무지로 나와요. 무지가. 그러니까 무지로 컵홀더 일체형이 나와서 지금 표준 커피 같은 경우에는 이 스티커를 제작을 해서 이 컵홀더, 이 무지 컵홀더니까 거기서 붙여서 이렇게 딱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심플했어요. 디자인이 심플하고 어떻게 보면 친환경적이잖아요. 다 종이니까 쓰고 좀 썩히기도 편하고 플라스틱보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저는 차라리 이걸 쓰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단가를 봐야겠죠? 근데 이거 단가를 좀 볼게요. 인터넷을 보고 있는데 지금 보통 13원즈 무즈 종이컵이 1000개에 35,000원. 그러니까 3만원대 정도 돼요. 이게 종이컵이. 그러니까 무지에 무지. 아무것도 없는 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건 네이버에 있는 이 업체인데, 8원스가 1000개에 24,500원, 10원스 1000개에 27,500원, 12원스 1000개에 33,000원, 13원즈가 35,000원, 16원즈 36,900원, 그리고 이제 이게 종이컵, 이중 종이컵이죠. 그 컵홀더가 껴있는 거. 지금 보니까, 한 3배 정도 되네요. 한 2.5배 되겠다. 8온스가 1000개짜리가 61,900원. 그러니까 플라스틱 컵 가격이랑 맞먹어요. 1000개에 6만원이면 비싼 거예요. 싸진 않아요. 물론 종이컵 홀더가 보통 1000개에 3만원 정도 하거든요. 이 컵홀더, 이 종이컵 컵홀더, 그러니까 무지 같은 것들 아마 1000개에 2만원에 3만원 밖에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따로따로 사면 한 2만원 더 준다고 생각했을 때 13원즈 기준 13원즈짜리를 1000개 사고 컵홀더를 따로 사면 1000개면 이제 6만원 정도가 되는 거죠. 2만원, 그러니까 5만원에서 6만원. 그러니까 만약에 13원즈 컵에다가 지금 여기 사이트에 보면 300개에 25,100원인데
300개에 25,100원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체형을 사서 쓰시기보다는, 물론 이 일체형 같은 경우에는 이 컵홀더의 길이가 더 길어요. 더 긴데 그냥 좋은 컵홀더를 하나 사서 그냥 종이컵에다가 아이스도 같이 나가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아직까지는 요 일체형 종이컵이 비싸요. 보시면 여기 300개에 25,1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1000개로 기준을 잡으면 거진 플라스틱 컵이랑 맞먹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만큼은 아직은 안 싸네요. 이 일체형들이. 아무래도 뭐 제조하기가 쉽진 않아서 비싼 값을 받는 것 같은데, 그냥 차라리 플라스틱 컵을 쓰시는 분들도 뭐 투명하면 보이니까 더 예쁘긴 해요. 진짜 투명한 게 더 어떤 비주얼상 의미는 있는데, 환경을 생각하신다면 그냥 종이컵에다가 그냥 좀 질 좋은 컵홀더를 끼셔서 쓰시는 게 낫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우리 탈출무님의 어떤 견해가 저도 동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런 친환경적인 부분도 이제 놓칠 수 없잖아요. 만약에 이게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면 뭐 친환경이고 나발이고 그냥 다 썼을 거예요. 근데 워낙 환경에 대한 인식이 요새 들어서 너무 많이 노출돼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을 간과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코로나다 보니까 손님들이 다 편한 거 찾게 돼요. 그래서 이제 또 사실 웬만한 거 저도 다 테이크아웃하고 포장하면 의뢰 그러려니 하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나쁜 거잖아요. 이런 친환경적인 포장 방법 개선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인식도 좀 바뀌어서, 사실 옛날에는 진짜 이런 테이크아웃 용품들을 막 쓰지 않았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냥 뭐 다 물통 들고 댕겼고, 텀블러 같은 건 없었으니까 다 물통 같은 거 들고 댕겼고, 뭐 어디 가서 음식 포장하려면 뭐 냄비 하나 들고 가서 포장해 달라고 하고 막 그랬거든요. 뭐 짜장면 집은 다 그릇에다가 담아서 갖고 오면 밖에 내놓으면 다 수거해 가시고, 다 이제 그런 분위기였는데 점점 인건비도 올라가고 그런 걸 운영하기가 힘드니까 이제 다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일회용으로.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깝죠. 예전에 그런 것들이 더 쭉 이어왔으면 어떨까. 사실 뭐 배달도 배달 대행이 일어나고 나서 더 불만이 많아졌는데, 옛날처럼 그냥 자체적으로 직접 배달해주고 수거해가고 더 이런 게 나은 것 같아요. 아, 그래야 또 환경적으로도 문제 없잖아. 이거 일회용 막 썩어 버리는 것보다 또 짜장면 그릇 수거해가서 또 다시 또 물론 위생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신경 써서 해주시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물론 카페에서도 설거지하고 이러는 게 힘들어요. 또 깨먹고 다치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제 이런 거는 인식의 어떤 변화를 확실히 이제 가져올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 쓰기 편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기업들부터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스타벅스가 이제 리유저블 컵이라든가 이제 테이크아웃 없는 그런 카페들 이런 거 하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는 스타벅스 칭찬해주고 싶어요. 근데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대처했으면 좋겠어요. 뭐 시범 매장 몇 개만 하지 말고, 사실 이런 거는 기업들이 먼저 나서서 좀 해줘야 소비자들의 인식도 바뀌고 또 이제 개인 카페들도 좀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큰 업체들도 안 하니까 이제 눈치 슬슬 보면서 하는 거죠. 네, 그런 생각으로 또 제 헛소리가 1시간 가까이 또 갔네. 아니, 죄송합니다. 괜히 표준 커피 어쩌죠 얘기하다가, 아무튼 커피 맛은 전 좋았어요. 네, 그냥 괜찮았고요. 뭐 특별히 불만은 없었는데, 좀 더 자기 커피에 대한 소개나 이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소비자들도 커피에 대한 관심도 좀 갖고 먹었으면 좋겠고,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커피 기사거리 조금 언급해 보고서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 요새 많이 보이는 게 이제 커피 가격 인상에 대한 이제 시그널을 자꾸 주고 있어요. 뭐 생도 가격이 오르는 거는 뭐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근데 이제 자꾸 이런 시그널을 주면서 뭔가 지금 사인을 주는 것 같은데, 첫 번째, 커피 생산 차질에 이어 가격 급등, 결국은 소비자의 부담인가? 국내외 트렌드 분석을 통해 작은 사치라 불리면서 세대를 넘나드는 기후식품으로 성장한 커피 생산의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브라질에 이어 베트남에까지 생산 차질이 빚어지면서 원두를 비롯한 인스턴트 가온 커피 공급이 부족해졌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뭐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베트남의 커피 생산량은 약 165만 메트릭 톤. 여러분들이 메트릭 톤이라고 그러면 뭔 소리야? 뭐 매트리스? 뭐 이런 걸 생각하실 텐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1000kg를 1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무역 중개, 그러니까 무역 거래를 할 때는 메트릭 톤으로 표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게 아마 프랑스 기준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쓰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보통은 이렇게 무역으로 거래되는 그 톤을 표시할 때 메트릭 톤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데 뭐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메트릭 톤이라고 하는지 뭐 미터를 활용한 건가?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합니다만 보시면 이제 생산량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이게 이제 조금 이제 뭐 환경의 영향이라든가 뭐 또 내전 및 또 이제 또 그 원자재들을 이제 운반하는 이제 뭐 수출하는 활로 이런 것들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대요. 근데 이거는 몇 년 전부터 기사화가 계속 됐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엔 조금 이 주기가 좀 짧아지고 있고 그 밑에 또 기사로 커피 너마저 치솟는 원두값 저가 동네 커피 사라지나 뭐 이런 기사 나옵니다. 자, 이 얘기는 지금 커피 가격을 인상하겠다는 사인을 수시로 주면서 물가 인상을 조금은 뭐랄까 좀 뭐랄까 이제 실드 치기 위한 작전이죠. 근데 사실 생두의 가격이 생산지에서 올라봐야 사실 우리한테는 미미합니다. 근데 이제 중개 유통하는 업체들이 마진을 막대하게 챙겨 먹는 거죠. 이건 뭐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사실 생산 농가에서 이걸 뭐 비싸다고 그래서 지들이 뭐 수익을 더 가져가겠어요? 아시겠지만 이 커피를 생산하는 생산 국가들은 옛날 제국주의의 이제 식민지였거나 다 못 사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본력 있는 그 기업들에 의해서 이제 착취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커피에 관계된 이러한 그 루트는 좀 이제 좀 악순환을 좀 끊어줘야 되는데 참 이 기업의 이윤과 그걸로 돈을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이 워낙 막대하다 보니 쉽지 않겠죠. 그 사람들의 피와 땀을 착취해서 자기네들의 부를 축적하는 거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겠는데 지금 보시면 키로당 원두 가격을 1,000원 인상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이제 보시면 이제 그거죠. 이제 보통은 원두를 납품받아서 쓰잖아요. 뭐 프랜차이즈는 당연하고 생도를 직접 사서 로스팅하는 카페들도 아마 이걸 이미 예전부터 느끼셨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미 옛날부터 알았거든요. 생도의 시세가 오르고 있다. 왜? 생도를 사다 써보면 옛날에 10,000원짜리만 사서 써도 사람들이 괜찮다 싶은 커피들이 이미 11,000원, 12,000원, 지금은 14,000원, 15,000원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뭐 몇 년 전부터 올랐고요. 지금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예전 대비 한 2, 30% 올랐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10,000원짜리면 12,000, 13,000원 정도 먹어야 되고 지금은 예전에 13,000원짜리면은 최소한 뭐 15,000, 16,000원은 돼야 그 퀄리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생두를 사서 써보시는 분들은 이미 생두가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는 걸 다 아세요. 근데 솔직히 솔직히 생두 가격 조금 2, 3천 원 올랐다고 판매 가격을 올려야만 먹고 살 정도는 솔직히 아니에요. 아닌데 이런 걸 핑계 삼아 이제 또 올려야 또 나도 조금 더 먹고 살 거 아닙니까? 뭐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우유 뭐 사실 소비량은 맨날 제자리인데 우유 뭐 때에 따라 단가 올려서 우유 가격 은근슬쩍 조금씩 올렸던 게 뭐 이 우유 시장이고 뭐 지금 이미 아시다시피 그 물가가 확실히 많이 올랐어요. 코로나 전과 이전과 지금 생각해보면 야곱야곱 다 1,000원, 2,000원씩 올렸거든요. 음식점만 해도 그래요. 예전에 뭐 솔직히 6,000원에 먹었던 거 7,000원 올랐고 7,000원 올랐던 거 이번에 또 8,000원 올랐어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가격이 올리니까 물가가 다 오르는 게 이제 똑같이 상승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가격대가 오르면 사람들이 조금씩 먹는 횟수가 줄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럼 올릴 때 그런 걸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가격 올리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격을 올리면 일시적으로 수익성은 올라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소비자들은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중에서 먹는 커피 가격이 점점 오른다? 물론 비싸도 먹겠죠, 사람들이.
근데 먹는 횟수가 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캡슐 커피나 다른 대체제를 찾기 시작해요. 그게 일반적인 소비 패턴이에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뭐 한 달에 두세 번 먹던 거 오르면 한 달에 한 번 먹고 이래요. 대신에 이제 그거 말고 다른 대체제를 찾아요. 그러니까 뭐 생두 가격이 오른다, 뭐가 오른다, 뭐 이제 점점 이렇게 되면 생두를 직접 사서 로스팅해서 먹는 생각을 하시겠죠, 사람들이. 그러면 예전에는 다 이제 그 로스팅 업체에다가 주문을 해서 이제 대신 로스팅 해주는 업체 걸 이용하고 그랬는데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요, 여러분. 자기가 올리니까 내 이익이 오르겠지 이런 생각을 단순하게 가지시면 안 돼요. 사람들은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이 오른다? 물가가 오르네? 그럼 나는 다른 대체제를 찾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럴 바엔 내가 이 기회에 로스팅 배워서 로스터리 카페를 바꿔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원두 공급 업체는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거예요. 지들이 조금 이럴 때 가격 올려갖고 올려받겠다? 오히려 단골 놓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하세요. 뭐 기업들도 똑같아요. 원두 가격 올린다고 커피 가격 올린다? 이제 그거 말고 딴 거 먹겠지 사람들이. 스틱커피를 먹는다든가. 물론 스틱커피도 오르지만 조금 더 다른 대체제 쪽으로 이제 소비자가 눈을 돌립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물가가 오름과 동시에 사람들이 다른 쪽으로 소비 패턴이 바뀌어 나가면 소비 시장의 흐름이 바뀌어 나가는 거죠. 오히려 저는 이런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저가 커피, 그동안 싸구려 커피를 팔아서 막대한 이익을 챙겼던 업체들이 자연스럽게 도태되면 뭐 단순하게 봤을 때는 시장이 정화되고 또 이런 시장을 유지하는 업체들도 있겠죠. 뭐 저는 이런 기사를 부정적으로 보진 않고요. 아무튼 소비는 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뭐 중국까지 먹기 시작하면 조만간 커피 가격은 더 오를 겁니다. 그러다 보면 생두의 가격도 수급량도 원활하지 않고 또 이제 좋은 생두를 또 먼저 가져가기 위해서 많은 자본력 있는 업체들이 생산 농가들과 계약을 맺겠죠? 네,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제 좋은 생두를 거래하지 못하게 되면 이제 좋은 커피를 먹기 어려운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네, 아무튼 그런 생각에서 한번 이 기사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 코로나가 키운 RTD 커피 시장, 동서대 롯데 칠성 1위 싸움.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했었죠. RTD 커피 시장을 이제 동서식품이 다시 1등을 탈환했다. 그 기사인데 지금 요 맥락과 좀 비슷해서 한번 다뤄봤어요. 자, RTD 커피 시장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더 팽창이 됐습니다. 왜일까요? 아무래도 카페를 가는 횟수가 줄어드니까 대체제를 찾기 시작하는 거죠, 소비자들이. 그리고 또 카페도 가격이 오르니까 장소의 제약도 있으니까 대체제를 찾게 된 게 바로 RTD 커피나 캡슐 커피, 인스턴트 커피입니다. 당연히 늘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냥 상식이에요, 상식. 소비자의 패턴은 사람들이 먹던 거를 안 먹진 않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라면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 라면 가격이 갑자기 폭등했다고 칩시다. 대체제를 찾겠죠? 대체제가 없으면 비싸도 먹겠지만, 대체제가 있다기 시작하면, 뭐 다른 쪽에 눈을 돌리기 시작할 거예요. 커피도 똑같아요. 커피도 맨날 먹던 사람, 좋아하던 사람은 먹어야 돼. 대신에 다른 대체제를 찾겠지. 맨날 카페 가서 먹었는데 이제 카페 가서 못 먹으니까 배달해서 먹거나 아니면 집에서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뭐 어떤 원두를 사서 홈카페를 한다든가 가공 커피에 눈이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시장이 더 커지겠죠. 오히려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이제 로스터리 카페들이 도태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런 시장으로 가니까. 자, 그런 면에서는 이제 커피도 무조건 비싸게 판다고 사람들이 다 먹진 않아요. 정말 좋고 비싸면 어쩔 수 없이 먹겠지만 사람들이 비싸다고 다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커피 시장은 계속 커져가고 있고 이 시장을 지금 타이틀을 따기 위해서 남양, 동서, 메일, 또 뭐 롯데 칠성, 뭐 코카콜라, 뭐 또 이제 또 새로운 기업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동원, 웅진 이런 애들이 오고 있죠. 걔네들도 가공 커피를 만들면서 뭐 웅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커피를 공장이 있어요. 웅진도. 그래서 납품을 해요. 예전에 커피 스미스가 이제 웅진 제품을 갖다가 이제 프랜차이즈 할 때 써보니까 웅진에서 가공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커피를 좀 많이 아는 카페다 보니까
이제 커피에 대해서 이제 뭔가 문제를 제시하거나 그러면 웅진의 이제 상품 개발이나 이제 커피 개발팀들이 와갖고 직접 와서 이제 문제점을 직접 비교해보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도 그 본사 커피가 그지 같아서 문제 있다 막 제시하니까 이제 본사에서 웅진에 의뢰를 해가지고 웅진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갖고 이제 와서 저희 매장에서 직접 하이엔드 머신기로 커피도 추출해서 먹어보면서 뭐 좀 당황되는 연출을 됐죠. 커피가 문제 있어서 맛이 이상하다고 제시를 했는데 웅진 측에서 이러는 겁니다. 원래 이 맛인데요? 막 이러는 거. 난감했다. 그날 진짜 난감했는데 딱히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아, 이 문제 있는 커피 맛이 원래 이 맛이랬니? 하여튼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어요. 카페 할 때. 프랜차이즈도 저희가 했었으니까. 뭐 그런 에피소드부터 해서 실제로 많은 업체들이 돈이 된다는 곳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RTD 커피 시장이 커지고 있고 뭐 롯데칠성과 동서가 1, 2위를 매번 쟁탈하고 있었던 얘기는 이미 예전부터 언급했지만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시장이 한쪽이 팽창됐을 때 문제가 생기면 풍선 효과처럼 다른 쪽으로 팽창됩니다. 왜냐면 사람들은 소비하던 걸 항상 소비하려는 그 연속성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던 거를 쉽게 끊지 않죠. 횟수는 줄일지언정 아예 안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발 좋아하던 사람이 생뚱맞게 신발이 안 사면 신발과 반대되는 패션 소품으로 갈 수는 있어도 신발을 아예 안 사지 않을 거 아닙니까? 뭐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요? 아,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네, 제가 신발도 좋아하고 그래서 뭐 최근에 나이키 공식 홈페이지에서 세일하고 있어서 평상시 사고 싶었던 신발들 세일하니까 이때다 싶어서 샀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나이키는 짝퉁들이 많아서 인터넷에서 고르면 이게 짝퉁인지 진퉁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나 가격이 좀만 싸다 싶으면 거진 짝퉁이야. 특히 뭐 해외 배송 그러면. 그래서 아예 저는 나이키 공식 홈페이지 아니면 매장 가서 사는 편인데 좀 더 비싸도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워낙 짝퉁이 많아갖고. 뭐 아무튼 저의 헛소리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는 커피 시장 IPO 바람 분다. 커피 전문점 상장 1호 누가 될 것인가? 라는 기사입니다. 뭐 이건 약간 뭐 스타벅스를 조금 띄워주려는 기사 같은데 사실 커피 시장 IPO 바람은 작년부터 불었죠. 네, 코로나 시국 동안 이제 이디야와 이제 투썸 플레이스가 이제 어찌됐든 간에 언론사를 통해서 IPO 계획 일정을 발표했었다가 다 취소했어요. 취소했다기보다는 이미 강간무소식이야. 그러니까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 공개를 통해서 그러니까 투명하게 해야 이제 상장이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제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이제 스타벅스가 이제 신세계 그룹이 이제 스타벅스 코리아 이제 최대 주주로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죠. 신세계 인터내셔널로 돼 있으니까 지금 이제 상장이 될 거라는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절대적인 매출 우위와 그리고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커피 전문점은 스타벅스밖에 없거든요. 나머지 커피 브랜드는 지금 다 죽쓰고 있어요. 사실 스타벅스가 잘 된다는 거는 코로나 시국에도 사람들을 보면 알아. 스타벅스는 빠글빠글해. 그리고 진짜 뭐 드라이브 스루만 가도 줄 서 있고 뭐 프로모션 했다고 그러면 다 줄 서서 사고 품절되고 막 이 지경이잖아.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뭐 스타벅스가 맛이 있네 없네 뭐 백날 제가 얘기해도 이용할 사람들은 이용을 해요. 왜냐면 그걸 아직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이런 기회를 발판으로 해서 스타벅스의 이제 좀 상승세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뭐 이데아 커피 같은 경우에 이제 문창기 회장님이 올 초 상장을 재추진한다고 언급은 돼 있습니다만 아직 정확한 계획이 일정이 나와 있진 않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데아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조금씩 매년 악화되고 있는 걸로 제가 기사로 봐서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보다도 일단 리디아는 기업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좀 다시 확립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애매모호한 이 입지를 가지고 뭔가 그냥 시장성만 넓히려고 하다가는 나중에 쉽게 소비자에게 이제 좀 인식에서 멀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투썸 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저트라고 하는 명확한 정체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커피는 둘째 치고 이 집은 일단 디저트로 먹고 가는 집이구나 라는 정도의 인식이 있어서 사람들이 투썸 플레이스 그러면 뭐 커피보다는 디저트 그리고 이제 어떤 뭐 그래도
그 카페로서의 명실상부한 2등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인식 속에도 사람들이 투썸 플레이스를 이미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반면에 이제 이디야 같은 경우에는 예전보다 이제 골수 팬들이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왜냐면 이디야를 이용하던 손님들이 이제 조금 메가 커피나 이런 저가 커피로 많이 가고 있는 거죠. 특히나 학생들이니까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데 특히나 메가 커피는 이제 요즘 매장도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 앉아서 뭐 공부도 하고 저렴한 커피 한 잔 먹고 오히려 이디야보다 더 싸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제 이디야는 확실히 정체성 확립이나 커피의 사업성의 방향성을 좀 더 명확히 하게 하면서 자기의 색깔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뭐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앞으로의 방향성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기 기사에 보니까 스톤 플레이스는 상장서 매각으로 방향을 수정했다고 하네요. 정해진 바 없다. 아하, 그쵸. 투썸 플레이스는 사모펀드가 지금 소유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재매각을 해서 수익 환수가 목적이겠죠. 네, IPO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 가치를 다시 높여서 매각을 하겠다. 뭐 이런 취지로 보여지네요. 아무튼 기사가 언급된 게 있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오늘은 그냥 뜬금포로 생두의 등급 중에 한 가지를 조금 언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로스팅 같은 걸 하다 보면 생두의 네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네임을 보다 보면 다 영어식 표기로 돼 있거나 이제 생소한 단어들이 나오다 보니까 잘 몰라요. 그러다 보면 하나씩 찾아보는 방법밖에 없죠. 그럼 저 역시도 생두를 보다 보면 잘 모르는 지명 나오면 이제 구글링을 통해서 찾아봅니다. 이게 어디 붙어 있는 동네야? 이러면서 물론 잘 나와 있진 않아요. 대체적으로 지도에 이제 막 진짜 저기 어디 언저리에 있는 그런 동네 이러면 찾기도 참 애매한데 오늘은 커피 생두의 표기 중에 EP 등급과 AP 등급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생두에 EP와 AP가 붙는지도 일단 잘 모르실 건데 이 로스팅을 하시다 보면 이제 그런 걸 많이 봐요. 제가 이제 최근에 로스팅한 커피가 최근에 써봤던 원두들 중에 생두들이죠. 엘살바도르 EP랑 페루 EP라고 표기되어 있는 생두들이 있어요. 물론 페루 SHB EP 이런 식으로 써있죠. 뭐 찬차마요 이제 그 지명인데 지명. 뭐 찬차마요 뭐 C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잘은 자주 몰라요. 제가 뭐 페루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뒤에 뭐가 붙어요. 근데 AP랑 EP를 영어로 표기하다 보니까 그렇지. EP는 European Preparation. 그러니까 이제 그 한마디로 유럽에 수출할 때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AP는 American Preparation. 그러니까 preparation이 이제 준비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preparation. 네, 뭐 이제 준비하다, 뭐 대비한다, 뭐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유럽을 준비한다 이런 뜻으로 그러니까 유럽에 이제 수출하기 위한 기준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EP라고 써 있으면 이제 유럽에 수출할 때 수출 기준을 맞췄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제 엘살바도르나 이제 페루는 이제 남미잖아요, 남미. 아래쪽 지역들인데 지도를 보시면 신기하게도 남미들이 쭉 커피 생산지들이 쫙 붙어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페루의 위가 에콰도르, 콜롬비아, 옆이 이제 브라질, 그리고 뭐 볼리비아, 칠레 다 이렇게 커피 생산 국가들이에요. 다 쭈쭈쭈쭈쭈쭈. 찬차마요 같은 경우에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출할 때 수출 등급을 맞춰요. 그래서 이제 EP, AP라고 쓰는데 뭐 이게 나라마다 기준들은 천차만별이라서 뭐 다 외워서 쓰는 건 아니고요. 뭐 과테말라 EP, 엘살바도르 EP, 뭐 과테말라 AP, 엘살바도르 AP. 그래서 이제 또 그 기준도 달라요. 진짜. 뭐 이건 결점도가 몇 개 있다. 이건 결점도가 뭐 좀 더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어서 기준도 다른데 그러니까 나라마다 수출 기준이 다르니까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이제 배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무역을 해왔던 기업이나 국가에서 이제 그들만의 기준을 만들어 쓰다 이제 소통하다 보니까 뭐 이제 기준별로 이제 뭐 단어들도 달라지고 뜻도 다 개념을 찾아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점점 시대가 좋아지면서
지금은 농장하고 직거래하는 이런 업체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랄까 뒤에 어떤 약어가 붙는 어떤 품질 표시 등급 같은 게 이제 의미가 없어지기도 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자본력이 있는 돈 있는 사람인데 뭐 브라질에 유명하다는 농가에 가갖고 우리 회사한테만 독점으로 계약을 해서 막대한 돈을 줄 테니 납품을 해주시오. 그러면은 뭐 뒤에 뭐 등급 붙을 필요 없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 붙겠지. 뭐 이씨 아저씨 뭐 그래서 약어로 해갖고 뭐 리 엉클 뭐, 뭐 그런 식으로 그럼 아 이게 한국의 유명한 기업의 리 엉클 회사의 제품이구나 뭐 이제 이런 등급을 매길 수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기준을 매기는 거죠. 근데 요즘엔 개인별이나 기업별 그리고 이제 어떤 특정 시장을 장악하는 업체들이 이제 독점적으로 이제 직수입하거나 이제 직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약어들이 보통 생두 정보에 표기가 돼 있어요. 네, 그런 거를 참고 삼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커피를 수다 떠는데 1시간 15분이 소요됐고요. 원래는 커피 좀 더 먹어보려고 그랬는데 또 너무 긴 시간을 끌면 또 듣는 분들도 지겨우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안 먹었으면 다음에 먹으면 되지 뭐. 그쵸? 아무튼 댓글 항상 달아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감사하고 꾸준히 들어주시는 여러분들 덕택에 제가 항상 기운 내면서 또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제 방송이 꼭 도움이 크게 된다, 안 된다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뭐 이렇게 커피와 관련돼 있는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좋게 느껴주셨으면 좋겠고 뭐 감사해야 되냐 뭐 죄송해요 제가 헛소리 했어요. 저한테 감사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덕택에 나도 즐겁게 취미생활 하고 있다. 정말 고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로 뭐 가식적으로 여러분한테 뭐 이쁜 척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고요. 진짜 내 방송 들어주니까 나도 재밌으니까 하는 거지. 아무도 안 들어줘봐 이거 하고 있나? 벌써 때려쳤겠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네, 항상 댓글이나 사연 기다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안하게 달아주시고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커피 이야기를 오랫동안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건강하시고 한 주 또 잘 보내시고 좋은 기사거리 있으면 또 갖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